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6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이제 한 달 이후에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시장 어땠습니까? 지수는 약 연초 대비 10% 정도 안팎으로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주린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계좌에 단일 종목이 아닌 계좌의 수익률이 이거 이상 낮다면은 잘하신 거고요. 그쵸? 뭐 BM을 따르는 연기금이냐 이럴 수 있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순환매가 정말 빨리 돌았습니다. 빨리. 이게 백신 보급,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지금 50%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주에도 찍었지만 리오프닝, 그죠? 새로운 그런 코로나 이후에 소비도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다는 것들을 최근에 뭐 여행주나 엔터주, 뭐 소비주, 서비스 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런 기대감도 기대감이었지만 작년 코로나로 이렇게 급락했던 전세계 글로벌 증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작년에 이 지수를 올린 게 약간의 업종별리 바이오, 뭐 2차 전지, 그쵸? 그리고 뭐 성장주랑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IT, 성장주들이 좀 지수를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다면 금리가 워낙 낮았던 그런 공격적인 부양책에 올해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좀 사로잡혔지만 결국에는 경기의 회복과 이익의 속도 이런 것들 모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되면서 심지어는 테이퍼링 이런 것들로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탄탄하게 지수를 견조하게 견디기도 했고 업종별로 종목별로도 돌아가면서 제가 이 해전 관람차를 이렇게 했는데 이 꼭대기에 주식을 파신 분들 IT나 성장주들 뭐 지난 과거로 보면 꼭대기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그 지난번 고점 해전 관람차는 고점이 똑같겠지만 한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 또 그런 기분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신 분들 뭐 종목별로 다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6월달 시장을 정리해 보시는 그런 내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앞서 서두가 길었는데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 역대급 5월 수출 동향이 발표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그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코스피 영업이익이 200조가 가능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오늘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5월 수출이 507.3억 달러, 컨센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5월 대비 45.6%, 그리고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1988년, 88 올림픽 시절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호두리가 7개월 연속 증가한 걸로 됐고, 4월에 이어서, 4월에 41.2%에 이어서 5월 45.6%, 두 달 연속 40% 성장이 역사상 최초다. 이게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이제 이런 코멘트들이 다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요.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바이오 헬스, 2차전지 성장주부터 해서 최근에 유가도 오르면서 마진도 상당히 좋아진 석유화학 쪽, 반도체, 자동차, 뭐 현대차 점유율이 미국에서 지금 10%를 넘어간 게 아마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월별 점유율인가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런 수출 동향을 지표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품목별 수출 증감률 그리고 5월 수출 32년 내 최대폭 상승 7개월 연속 증가다.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오늘 코스피를 견인하면서 올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탑5 주요 품목들의 주요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반도체는 최근에 뭐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한 피크아웃, 작년에 뭐 코로나에 따른 그런 디지털, 비대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만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서버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결국 메모리 가격 지속 상승, 결국 유통, 즉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반도체의 수출 요인을 좋게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 석유화학은 유가도 올랐지만 결국에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뭐 이런 가전, 포장재, 의류 이런 수요 회복, 경기 회복
회복, 리오프닝에 따른 전방위적인 그런 수요가 상당히 이 석유화학 수출도 견인했다.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인프라 설비 투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자금 집행이 뭐 크게는 아직 통과는 못했지만 역대급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캐펙스나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계, 심지어 최근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이런 기계 업종이 중공업 업종이 좋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자동차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인데 현대차가 지금 뭐 미국의 점유율이 10%가 넘었다는 거 월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10%를 넘은 거를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석유 제품 역시 오늘 정유주도 상당히 정제마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좋았는데요.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유가도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거의 30불대 깨졌던 유가가 지금 60불대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상당히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제품도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반도체 시장의 하락. 이게 17년, 18년 반도체가 빅사이클 때 초호황기를 맞았었는데 18년 11월 이후에 결국 빅사이클 이후에 19년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얘기 들었던 뭐 전기차나 그죠? 뭐 위성 쪽 최근에 나오고 있고 뭐 5G, 뭐 AR, VR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 디스플레이나 그냥 단순히 전자제품용만 들어갔던 반도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순티지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빅사이클이 아직은 아니지만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결국 캐펙스 투자에 따른 앞으로 계속 공급이 상당히 모자르게 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2018년, 17년의 빅사이클을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실 선행할 수 있다. 호주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영업이 200조 시대 열리냐 이게 파이낸스 뉴스 오늘 어제 제목이었는데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연초에 대비 주가가 거의 뭐 비등비등 하고요. 그죠? 하이닉스 최근에 좀 올랐지만 어쨌든 좀 안타까운 시가총 1, 2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장 많이 사기도 했죠. 근데 뭐 그 개인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버티면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대형주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6월에 장대 양봉 어제 말씀드린 뭐 코스피 선물 차트를 보이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이번 달에 뭐 테이퍼링 이슈가 연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5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걸쳤다고 하면은 선반영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또 7월부터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초에 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77조 원 정도, 뭐 170조 원대, 180조 원대였는데 지금 약 거의 200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충분히 아까 그 수출 동향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HTS 보겠습니다. 자, HTS 볼게요. 오늘 코스피 어땠죠? 거래대금 15조. 그쵸? 아침한테 급등했다가 조금 밀리는 듯 했으나 어쨌든 0.5% 정도 상승했고요. 콜딱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어요. 하지만 콜딱은 밑에 뭐 제휴제그 하다가 결국 종가상에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 오전 한때 계속 좀 약세였어요. 상승과 하락 종목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났는데 외국인이 결국에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 이게 코스닥 수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보시면은 제조,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무려 300억이나 샀어요. 제가 최근에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차트를 코스닥에서 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죠? 오늘 코스닥 IT 반도체 볼게요. 의미있게 1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IT 하드웨어 외국인이 산 거 위주로 좀 보면은요, IT 하드웨어 이게 반도체 소부장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 작년 11월에 이 이평선 바이든 전에 딱 한번 대주주 이슈로 떨어졌다가 요게 저걸 타고 올라온 게 올해 3월에 한번 밀렸었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결국 연초 대비 오른 주가가 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종목별로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종 지수로 인해 밀렸고 이번이 결국에 가격 조정 결국
최근에 올랐던 뭐 섬유유복, 뭐 서비스 업종, 최근에는 뭐 여행주, 엔터주, 뭐 이런 서비스랑 소비 업종, 음식료까지 오르는 와중에 반도체는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4월에 세게 올랐었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계속 좀 보셔야 된다. 오히려 저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 하반기에 갈수록 저는 뭐 IT가 시클리컬의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성장주들의 다시 좋은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뭔가요 하시면은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이 중요한 이 행보 기간 조정에 걸쳐서 오늘 위로 올라갔는데 장대 양봉으로 그죠? 월봉상 장대 양봉으로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아까 영업이익이 결국 토대가 될 거고 코스닥도 비슷한 차트 그리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코스닥도 61선 121선 모아놓고 그래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수급이 보시면은 외국인이 팔았어요. 거래소 팔고 코스닥 팔았지만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기간계 6,700억 이게 의미 없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이거는 언제든지 기계적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 있는 수급은 연기금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뭐 샀죠? 오늘 기계업종, 운수장비, 유통업 그쵸? 뭐 서비스업 이런 쪽을 좀 많이 샀네요. 그리고 종목별로 잠깐 보면은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은 하이닉스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아까 반도체 코스닥의 차트랑 비슷해요. 얘는 더 밀렸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1월 초 여기가 주가니까 YTD로는 연초 대비로는 어쨌든 올라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랬던 거를 하향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잠깐 볼게요. 개인 뭐 큰 손들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선물차 때는 좀 다르게 수렴은 했는데 수렴해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바이 할 때가 아닌가. 아주 안 좋을 때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는데 저는 이때가 오히려 매직 기회라고. 삼성전자에 의해서 더 내려봤자 얼마나 내릴까요? 이 규모로 봤을 때는 내리기 쉽지는 않다. 뭐 8만원 깨지면은 충분히 사볼만 하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성장이나 중소형주 대비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그냥 시가총액 500조 원짜리가 뭐 몇십 조가 뭐 하루에 오르고 막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올해 1월 초에 급등했었던 그런 시세는 좀 나오기 좀 어렵다 보고 있고, 오늘 삼성 뭐 3인방 전기 SDS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가 좀 많이 올랐고, 지주사 관련 종목이 좀 대형주에서 좋았습니다. 카카오도 상당히 좋았고요. 니 오프닝 서비스 최근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행주들 뭐 증자나 항공주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고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 현금 유보율이나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좋은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으면 사볼만 하겠지만, 하나투어 이런 거 계열사 정말 부풀려게 해가지고 상당히 코로나 때 힘들었고 구조조정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증자 이슈 이런 것들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2차전지는 오늘 어땠죠? 뭐 동박 관련 SKC는 4% 그죠? SKC가 동박에서 뭐 2023년이나 25년이면 세계 뭐 최고 캐파를 가지게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2차전지 쪽에서 페네트레이션 즉 전기차 침투율을 지금 5% 언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게 소재 쪽이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즉 반도체 쪽에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길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려면. 그죠? 그리고 오늘 CSN도 뭐 풍력 관련 공급 계약도 있었고 그래서 5% 급등을 했고요. 우주항공 테마 오늘 정부에서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뭐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좀 급등했습니다. 방산주부터 해서.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정상회담 했던 내용의 연장선 산에서 이쪽 섹터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디어 게임 메타버스라고 제가 분류해놨는데 오늘 웹툰 관련 DNC 키다리 이쪽 좋았고, 이쪽도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결국 이쪽이 최근에 섬유유복, 뭐 패션, 그러니까 흔히 가치주라고 불리는 뭐 저평가주라고 불리는 그런 순환매장이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도 저는 싸지 않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싸지 않다. 결국 성장주들이 최근에 4월, 5월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이쪽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쪽 바이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슈. 근데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 여전히 1.6%또 레벨 밑으로 와 있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내년 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연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연준이 얘기한 고용이 완전 고용이 잡힌 다음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여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는데 뜨거운 여름에 성장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반이 결국에는 업종별 아까 해전 이 차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밑에 있던 종목들도 여기에 한 바퀴 이제 돌았습니다.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돌았기 때문에 뭐 철강도 돌았죠. 원자재 관련주도 다 돌았고 기계, 건설, 화학, 뭐 조선주가 지금 슈퍼사이클, 오늘 조선주 좋았어요. 조선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 현대미포 이거 상당히 대형주 중에 셌었는데 조선주는 좀 얘기 다릅니다. 왜냐면 공격적인 컨테이너에서 발주가 계속 슈퍼사이클 분석이 지금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철강, 화학과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그 수요가 선대교체 수요가 결국엔 22년, 23년에 계속 연 발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리포트들이 이 조선주는 저도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성장주 얘기하다 시컬리 거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업종별로 순환매가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섬유의복, 패션이나 뭐 F&F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건 F&F가 분할 이슈 때문에 오늘 10%나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면서 약간의 그런 왜곡 현상이 발생한 거고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안 올랐던 종목들이 다 같이 많이 4월, 5월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걔네들이 이 원 타원행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했을 때 여기에 있던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해전목만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성장주들이 6월 FOMC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2분기 이익에 대해서 컨센서스 결국 모든 종목이 그동안 성장주가 비쌌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 모든 업종이 비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바스켓을 우리 시장을 판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비싸다는 논리, PER, PBR로만 접근하기에는 시장 그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그런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증권사 리서치에 통하면 뭐 무형전산 그리고 ES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 결국에는 모든 이런 것들이 또 디지털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은 저는 결국 IT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려운 핸드셋 뭐 쇼티지로 인한 그쵸 이 반도체 이쪽 섹터들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서 6월, 7월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일부 종목 빼고는 바이오는 안 좋았고요. IT 장비주 중에 좀 부분 시세가 괜찮은 게 있었고 실리콘웍스 이런 거는 오늘 신고가였어요.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신고가인가요? 하여튼 요 부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 그죠? 외국인 수급이 IT 하드웨어랑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 그죠? 전체 시장을 팔았는데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어땠죠? 변동성 지수는 지난번에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쭉 ቁ꾸러졌습니다. 시장이 아까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저는 만들고 있다. 그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오늘 코스피가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랬을까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6월 저는 오히려 기대됩니다. 5월, 4월이 좀 힘들었고요. 물론 가치주 아니면 뭐 섬유회복 이런 상당히 저평가주들을 이미 연초에 싸다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순환매가 한 번씩 왔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냐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비싸게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아졌습니다. 싸다고 뭐 아직도 PR이 낮아 PBR이 낮아 할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의 이익이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쳤던 기업들이 정말 캐시플로우가 아니면 현금 유비율이 좋은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 기자재 조선 3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뭐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로 조선업황 뭐 2003년 그쵸? 이때 정말 대박이었어요. 2003년부터 2007년 2003년부터
2007년.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안 좋아졌었는데 이때 슈퍼사이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때는 수요가 지금은 근데 공급이 끌고 가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다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또 ESG랑 또 연결이 되는데 CO2 규제에서 결국 감속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 슈퍼사이클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한번 조선 쪽 최근에 좀 안 봤는데 좀 보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